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발꿈치에서 찌릿한 통증이 몰려오시죠? 족저근막염을 달고 살아서 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잘 알고 있는데요. 발 뒤꿈치 통증이 생긴다면 대부분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발 뒤꿈치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꼭 족저근막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마다 치료 방법을 다르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정확하지만 병원 진료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발 뒤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3가지 질환과 각 질환들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각 질환들에 좋은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 패드 위축 증후군입니다. 사람의 발에는 앞꿈치와 뒤꿈치에 지방 패드가 있는데요. 걸을 때마다 생기는 충격을 흡수시켜주기 위해 피부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지방이 바로 지방 패드입니다. 이 지방 패드 위축 증후군은 지방 패드가 감소하게 되다 보니 걸을 때의 충격이 그대로 뒤꿈치 뼈에 전달이 되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발 뒤꿈치 쪽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인 족저근막염과 헷갈릴 수 있지만 통증의 위치와 양상이 조금은 다릅니다.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이 시작하는 이 뒤꿈치에서 앞쪽으로 통증이 생기고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은 뒤꿈치의 정중앙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을 때 뒤꿈치 가운데가 하중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가운데 지방패드 부분이 패이게 되는 것이죠. 떡매치기를 생각해 보시면 가운데가 패이는데 그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 뼈가 만져진다고 하니 이 경우엔 정말 상상만 해도 아플 것 같네요. 하지만 사람마다 통증의 위치가 다를 수 있어 통증의 위치로 구분하기보다는 보행시 통증의 양상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은 걸을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는데 족저근막염은 걷다 보면 통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양상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과도한 사용과 노화 그리고 선천적으로 높은 아치입니다. 과도한 사용의 의미는 마라톤과 같이 뒤꿈치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를 말하고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층이 얇아지는 경우 지방 패드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높은 아치를 가질 경우에는 정상인 발에 비해서 앞쪽과 뒤쪽에 하중을 많이 받게 되므로 이 또한 감소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은 지방패드가 얇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뾰족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지방패드들을 보호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과도한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좀 줄여주시거나 뒤꿈치에 충격이 덜 가는 운동, 예를 들면 사이클이나 수영 이 정도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맨발 걷기도 지방패드가 감소하기 쉬워진 운동이니 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도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구두나 하이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안 좋고 현재 밑창이 얇고 딱딱한 신발을 신고 계시다면 밑창이 두꺼운 운동화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맨발로 있기보다는 푹신한 실내화를 신어주시는 게 더더욱 좋습니다. 또한 다른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테이핑을 이용해서 발 뒤꿈치에 지방을 모아줘서 쿠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이핑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뒤꿈치 지방을 모아주는 형태의 힐컵을 사용해주거나 인솔을 사용해서 발 뒤꿈치에 충격이 덜 가해질 수 있도록 충격 흡수를 해주는 그런 인솔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방 패드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방을 모아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3M 의료용 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이렇게 U자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U자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좀 약간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U자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모아줬으니까 앞부분도 모아줘야겠죠? 테이프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럼 벌써 이렇게 두툼해진 게 보이시죠? 뒤꿈치가.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부위로 감싸줍니다. 다시 그 위에 덮어 씌워줍니다.
도톰해졌죠? 뒤꿈치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 뒤꿈치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의 가장 뚜렷한 증상 중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겼다가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통증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은 뒤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쪽까지 이어져 있는 근막인데요.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왜 하필 뒤꿈치에 이런 통증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족저근막의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족저근막이 발바닥 전체에 분포해 있지만 모여지는 곳이 뒤꿈치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텐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면 이 뒤꿈치 쪽 모이는 곳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족저근막이 뻣뻣해져서입니다.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고통이 심한 이유도 족저근막이 뻣뻣해져서인데요. 사람이 자는 동안에는 발바닥을 약간 웅크린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고 이 수축된 상태로 족저근막이 굳게 됩니다. 굳은 상태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면 발이 갑자기 쫙 펴지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활동을 하면서 발을 쓰다 보면 족저근막이 유연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되었던 곳이 회복되면서 통증이 감소하게 되는데 근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발에 손상을 입게 되고 다시 활동을 하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족저근막염의 특징이 손상, 회복, 손상, 회복의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족저근막염은 잘 낫지 않는 병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계속 낫고 있는데 계속 손상이 반복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렸는데 족저근막이 뻣뻣해져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뻣뻣해진 족저근막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족저근막만 유연해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킬레스건도 같이 유연하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은 발 뒤꿈치 뼈에 붙어 있는데요. 구조상 둘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뻣뻣하면 다른 한 곳이 지나치게 늘어나야만 제대로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지면 족저근막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어 손상을 입게 되고 반대로 족저근막이 뻣뻣해지면 아킬레스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 두 곳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연성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으로는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올려둘 테니 꾸준히 따라해보시면 개선되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부착부 건염과 비부착부 건염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뒤꿈치 뼈가 있고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 뒤꿈치 뼈와 아킬레스 건이 붙어있는 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게 부착부 건염, 붙어있지 않고 떠있는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비부착부 건염입니다. 그래서 통증 위치에 따라서 부착부 건염과 비부착부 건염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증상으로는 아킬레스건 주위가 붓거나 통증이 느껴지게 되며 뒤꿈치가 많이 뻑뻑해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아킬레스 건염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괜찮지만 활동을 하게 되면서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부착부 건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특히 단거리 달리기나 점프 같은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하는 운동에 무리해서 했을 경우 발생 확률이 높고 부착부 건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체중이나 노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부착부 건염이나 부착부 건염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족저근막염과 비슷한데요.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많이 걷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저근막염과 마찬가지로 아킬레스 건염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사지와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 건염에 둘 다 좋은 마사지와 스트레칭 방법이니 꼭 따라해보세요. 마사지 볼로 발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마사지 볼이 없으시면 테니스 공이나 유리병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발 마사지를 할 때는 체중을 발에 최대한 실어준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너무 아프시다면 무게를 실은 것을 살짝씩 풀어주시면서 통증을 참을 수 있을 정도를 찾아주신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앞뒤로 15초간 굴려줍니다. 반대편 발도 마찬가지로 15초간 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폼롤러로 진행을 해줄 거고요. 풀어줄 다리를 폼롤러 위에 올려주신 후에 반대편 다리를 꼬아서 올려주세요. 종아리를 풀어주는 구간은 발목과 장단지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어주는 발목 위에 반대편 발목을 올려서 무게를 실어주시고 손바닥은 엉덩이보다 뒤쪽에 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15초간 진행해 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15초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바닥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발가락을 바닥에 댄 후에 엉덩이로 하중을 실어주면 발가락이 꺾이면서 발바닥이 쫙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게를 너무 싣지 마시고 서서히 실어주세요. 상체가 뒤로 가면 갈수록 발바닥에 하중이 많이 실려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자세는 30초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 밀기 스트레칭인데요. 스트레칭 해주는 다리는 뒤로 빼고 반대편 다리는 앞으로 위치시켜 줍니다. 여기서 뒷다리의 발 뒤꿈치는 반드시 바닥에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앞다리에 무릎을 굽혀 주시면서 손으로 벽을 밀어주시면 종아리가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상태로 15초간 유지해 줍니다. 반대편 다리도 15초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 건염에 좋은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봤는데요. 마사지와 스트레칭 후 발바닥 근력 운동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발바닥 운동은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들어가셔서 한번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뒤꿈치 통증의 대표적인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질환들 모두 평상시에 신는 신발들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하이힐과 같이 발볼이 좁거나 혹은 밑창이 얇은 신발은 되도록 피해주시고 발볼이 넉넉하고 밑창이 두꺼운 신발을 신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체중 또한 발에 발생하는 질환들에 영향을 많이 주니 체중이 좀 높으시다면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 채널은 조그맣기 때문에 구독해주시면 더욱더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발 관련 좋은 영상들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